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가족, 사랑하는 이들과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함께 즐기며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자,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주도의 뜨거운 8월 햇살이 길고 긴 여정을 더욱 힘겹게 만들었다. 태양은 마치 섬 전체를 불태우려는 듯 강렬하게 내리쬐었고 그 열기 속에서 김지은은 3번의 버스를 갈아타며 지친 몸을 이끌고 있었다. 시골 마을에서 제주시로 막 올라온 지은은 사촌 언니인 박수진의 소개로 한 노인 집에서 일자리를 얻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저는 김지은이에요. 시골에 사는 김영호 씨 딸인데 수진 언니가 여기서 일해보라고 소개해줬어요. 지난번에 전화드렸던 지은이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다. 문 앞에 선 노인, 최민호는 지은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을 뗐다. 아, 너구나. 들어와.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길에서 힘들었지? 네, 조금 힘들었어요. 시골에서 막 올라와서 낯설고 어색하네요. 그런데 할아버지 댁이 정말 멋지네요. 지은은 감탄하며 말했다. 그래, 들어와서 물 한 잔 마셔. 나 혼자 사는 집이야? 자식들은 다 독립했고 아내는 몇 년 전 암으로 떠났어. 수진이가 일에 대해 좀 말해줬지? 최민호의 말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주시의 이 넓고 고급스러운 집은 그녀가 꿈꿔본 적 없는 세상이었다. 19살, 학교를 9학년 때 그만둔 지은은 그저 시골에서 농사일을 돕거나 대나무 공예를 배운 정도였다. 도시에서의 첫 경험은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었다. 집안일은 많지 않아. 청소하고 밥 챙겨주고 가끔 손주들이 오면 같이 밥 먹는 정도야. 힘들 일은 없어. 민호는 만족스러운 눈빛으로 지은을 바라봤다. 네, 걱정 마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볼게요. 지은이 대답했다. 민호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여기서 편하게 지내? 내 집처럼 생각해. 내일 아침 나랑 제주 시내 가서 옷 몇 벌 사줄게. 도시 왔으니 깔끔하게 입어야지, 안 그래? 아, 괜찮아요. 제가 옷 많아요. 지은이 망설이며 거절했지만 민호는 단호하게 손을 저었다. 내가 주는 거야? 부담 갖지 마. 오늘은 집 구경하고 내일부터 일 시작하자. 지은은 방으로 짐을 옮기며 설렘과 불안을 동시에 느꼈다. 주인 할아버지가 이렇게 친절할 줄은 몰랐다. 하지만 집에 단둘뿐이라는 사실이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눌렀다.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녀는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러나 지은은 몰랐다. 최민호의 온화한 미소 뒤에 숨겨진 어두운 그림자를. 그는 과거 제주시에서 바람둥이로 유명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여기저기 연인을 두었고 심지어 집으로 여자를 데려와 자식들의 반발을 산 적도 있었다. 아내가 떠난 뒤로는 외로움을 달래려 젊은 여성들과의 만남을 즐겼다. 이제 나이 들며 외로움에 지친 그는 누군가 진심으로 곁에 있어주길 바랐다. 하지만 그의 부하 과거 탓에 아무도 가까이 오려 하지 않았다. 약속대로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지은을 제주 시내의 패션거리로 데려갔다. 그가 직접 골라준 옷은 세련된 원피스부터 잠옷까지 다양했다. 마음에 드는 거 골라봐. 이건 내가 편하게 입으라고 고른 거야, 민호가 다정하게 말했다. 지은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망설였다. 할아버지, 제가 이런 옷 입는 게 어울릴까요? 시골에서 온 저한테는? 이제 제주 여자야. 세련되게 입어야지. 촌스럽게 다니면 사람들이 얕볼 거야. 민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강압적이었다. 옷을 잔뜩 사들고 집으로 돌아온 민호는 지은에게 새 옷을 입어보라고 재촉했다. 그녀가 옷을 갈아입고 나오자
그는 지은을 빤히 바라보며 감탄했다. 이제야 도시 여자 같네. 이리저리 돌아봐. 지은은 불편했지만 첫날부터 거절하기 힘들었다. 그녀의 순박한 아름다움이 새 옷과 어우러지며 빛을 발했다. 민호의 눈빛은 점점 더 깊어졌다. 첫 주는 순조로웠다. 지은은 집안일을 능숙하게 해냈고 요리 실력은 민호를 감탄하게 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민호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지은아, 요리 잘하네. 나 혼자 살면서 이렇게 맛있는 밥 먹은 적이 없어. 그냥 여기 계속 있어줄래? 그가 손을 내밀며 지은의 손을 잡았다. 이렇게 해야 더 맛있게 되지. 그의 손길은 따뜻했지만 지은은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밤, 민호가 지은의 방문을 두드렸다. 지은아, 나 오늘 좀 피곤해서 그래? 어깨 좀 주물러 줄래? 지은은 망설였다. 늦은 밤, 집에 단둘뿐인데? 하지만 일을 잃을까 두려운 마음에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의 방에 들어서자 그는 이미 셔츠를 벗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들어와, 뭐가 무섭겠어? 지은은 어색하게 다가가 어깨를 주무르기 시작했다. 그의 근육이 단단하게 굳어있는 걸 느끼며 그녀는 점점 더 긴장했다. 너 진짜 착하구나. 나 외롭거든. 그냥 여기 있어줘. 너도 가족도 다 잘되게 해줄게. 민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지은은 숨을 삼켰다. 그의 의도가 점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할아버지, 저는... 생각해봐. 내가 원하는 건 많지 않아. 그냥 곁에 있어주는 거야? 그날 밤, 민호의 제안은 지은의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했다. 새 오토바이, 돈, 안락한 삶. 시골에서 꿈꿀 수 없던 것들이 눈앞에 펼쳐졌다. 하지만 그 대가는 무엇일까?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밤을 보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말 저한테 오토바이를 사주실 건가요? 당연하지. 내가 거짓말하겠어? 너만 괜찮다면 뭐든 줄게. 민호의 눈빛이 반짝였다. 그런 건 처음이라. 괜찮아. 내가 다 알려줄게. 오늘 밤 내 방으로 와. 그 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민호는 침대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부드럽지만 굶주린 듯 했다. 지은이 다가가자 그는 재빠르게 손을 뻗어 그녀를 끌어당겼다. 겁낼 거 없어. 그의 손길은 능숙했고 지은은 저항할 힘을 잃었다. 그 순간은 그녀에게 고통과 혼란의 연속이었다. 눈물이 흘렀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후회가 밀려왔다. 하지만 끝난 뒤 민호는 약속대로 제주 시내에서 최신형 오토바이를 사주었다. 지은은 새 오토바이를 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텅 비어 있었다. 시간이 지나며 지은은 민호의 요구에 익숙해졌다. 그는 그녀에게 돈, 옷, 심지어 고향집을 새로 짓게 해줄 돈까지 보냈다. 지은은 점점 더 대담해졌고 그의 곁에서 안락한 삶을 누렸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민호가 테니스를 치다 쓰러졌고 일주일 뒤 세상을 떠났다. 민호는 죽기 전 지은에게 5억 원을 남겼다. 제대로 된 삶을 살아. 나쁜 기억은 잊어. 그의 마지막 말이었다. 이제 지은은 제주시의 한 사무실에서 자비를 하며 새 삶을 시작했다. 과거의 흔적은 희미해졌지만 그 경험은 그녀에게 깊은 교훈을 남겼다. 이 버전에서는 이야기를 더 긴장감 있고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 상황 묘사를 강화하고 민호의 의도를 점진적으로 드러내며 독자를 끌어들이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제주도라는 배경은 이야기를 더 생동감 있게 만들며
성적인 묘사는 직접적인 표현 대신 은유와 감정 중심으로 바꿔 정제된 느낌을 주었습니다. 필요하면 추가 수정 요청 주세요. 김지은은 제주시의 한 사무실에서 자비를 시작한 뒤로 과거의 그림자를 조금씩 지워가고 있었다. 매일 아침 그녀는 낡은 자전거를 타고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길을 따라 출근했다. 민호가 남긴 5억 원은 통장에 고이 잠겨 있었지만 지은은 그 돈을 쉽게 건드리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 일어서고 싶었다. 하지만 제주도의 잔잔한 풍경 속에서도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흔들렸다. 민호와의 시간은 악몽 같았던 동시에 그녀에게 생경한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이제 20대 초반을 지나며 지은은 단순히 시골 소녀로 머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무실에서 만난 동료 이현우가 그녀의 삶에 조용히 스며들었다. 현우는 제주 토박이로 말수는 적지만 눈빛이 따뜻한 남자였다. 그는 지은이 서류를 정리하거나 커피를 나르는 모습을 묘한 호기심으로 바라보곤 했다. 지은 씨, 힘들지 않아요. 하루 종일 뛰어다니는 거 보니까 어느 점심시간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지은은 살짝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그녀의 미소 뒤에는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었지만 현우의 순수한 관심은 묘하게 위로가 되었다. 두 사람은 점차 가까워졌다. 퇴근 후 제주 해안가를 따라 걷거나 현우가 추천한 작은 횟집에서 회 한 접시를 나누며 이야기를 나눴다. 여긴 내가 어릴 때 자주 놀던 곳이에요. 바다 보면 마음이 좀 가라앉죠. 현우가 파도 소리를 배경으로 말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바다를 바라봤다.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그녀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잠재우는 듯 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순간에도 민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너만 곁에 있어준다면 그 기억은 지은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러던 중 사무실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누군가 지은의 과거를 캐내려는 듯했다. 그 김지은 전에 부자 노인네 집에서 일했다던데. 이상한 일 있었다던가 동료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은은 그 소리를 무시하려 했지만 가슴이 점점 조여왔다. 그녀는 혹시 누군가 민호와의 일을 아는 걸까 두려웠다. 그날 밤 지은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방 안을 서성였다. 문득 민호가 죽기 전 남긴 편지가 떠올랐다. 제대로 된 삶을 살아. 그 말이 지금 그녀를 더 괴롭혔다. 며칠 뒤 현우가 지은을 따로 불러냈다. 지은 씨, 무슨 고민 있죠?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걱정스러웠다. 지은은 망설였다.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그녀는 거짓말로 얼버무렸다. 하지만 현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저 믿어요. 말하고 싶을 때 언제든 말해줘요. 그의 단단한 눈빛에 지은의 마음이 흔들렸다. 어쩌면 이 사람이라면 그녀의 상처를 이해해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운명은 그녀를 쉽게 놓아주지 않았다. 어느 날 사무실로 한 남자가 찾아왔다. 그는 민호의 아들 최재훈이었다. 날카로운 눈빛과 차가운 표정으로 그는 지은을 노려보며 말했다. 김지은 씨 맞죠? 우리 아버지 유산 때문에 할 얘기가 있어요. 지은은 숨이 멎는 듯 했다. 재훈은 민호가 지은에게 남긴 돈을 문제 삼으려는 듯 했다. 아버지가 왜 당신한테 그런 돈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넘어갈 생각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날 저녁 지은은 현우를 찾아갔다. 더 이상 혼자 버틸 수 없었다. 현우 씨, 저 사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민호와의 시간, 그 대가로 받은 돈, 그리고 지금의 두려움까지. 현우는 말이 없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지은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지은 씨, 그게 다였어요. 그걸로 끝난 거면 이제 괜찮아요. 그의 손이 지은의 어깨를 감쌌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하지만 재훈은 물러서지 않았다. 며칠 뒤 그는 지은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그 돈은 우리 가족 거야. 당신 같은 사람이 가질 자격 없어. 법정에서 재훈은 민호의 과거 행적을 들춰내며 지은을 비난했다. 지은은 변호사를 구할 돈도 싸울 힘도 없었다. 그때 현우가 나섰다. 제가 도울게요. 제주에서 아는 변호사 소개해줄게요. 그는 지은의 손을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혼자 싸우게 안 놔둘게요. 소송은 길고 치열했다. 재훈은 민호가 죽기 전 정신이 온전치 않았다며 지은이 그를 속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우의 도움으로 지은은 증거를 모았고 민호가 직접 쓴 편지를 법정에 제출했다. 김지은에게 이 돈을 주고 싶다. 그녀는 나를 외롭지 않게 해줬다. 그 한 줄이 모든 것을 바꿨다. 재판장은 지은의 손을 들어줬다. 재훈은 이를 악물고 법정을 떠났지만 더 이상 그녀를 괴롭히지 못했다. 승리한 날, 지은과 현우는 제주 바닷가에 앉아 있었다. 파도가 잔잔하게 밀려왔다. 고마워요, 현우 씨. 당신이 없었으면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현우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이제 새로 시작합시다. 우리 같이. 그 순간 지은은 비로소 과거의 무게에서 벗어나는 기분을 느꼈다. 제주도의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치며 새로운 희망을 속삭였다. 앞으로 어떤 시련이 와도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제주도의 바닷바람이 김지은의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그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느꼈다. 이현우의 손이 그녀의 손을 감싸고 있었고 그의 따뜻한 체온은 지은에게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듯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뒤 지은의 전화가 울렸고 화면에 떠있는 이름은 박수진, 그녀를 민호의 집으로 보낸 사촌 언니였다. 지은아, 나 좀 급한 일이 생겼어. 제주 내려갈 테니까 도와줘. 수진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지은은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수진이 제주에 도착한 날, 지은은 공항에서 그녀를 마중 나갔다. 수진은 예전의 밝은 모습이 아니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고 손에는 담배를 든 채 불안하게 연기를 뱉어냈다. 무슨 일이에요, 언니? 지은이 조심스럽게 묻자 수진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나 빚졌어. 큰돈이야. 너한테 민호 할아버지 소개해준 것도 사실 그 빚 때문에 좀 알아봤던 거야. 지은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뭐라고요? 언니가 날 일부러 그 집에. 수진은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다. 미안해. 그때는 방법이 없었어. 근데 이제 그 빚쟁이들이 날 찾아왔는데 내가 민호한테 받은 돈 얘기를 들은 것 같아. 지은은 충격에 휘청였다. 믿었던 가족마저 그녀를 이용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다. 언니,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진은 눈물을 삼키며 애원했다. 도와줘, 지은아. 나 죽을지도 몰라. 그날 밤, 지은은 현우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현우는 침묵 끝에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가 같이 해결할게요. 도망칠 순 없어요. 그는 지은을 끌어안으며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지은은 그의 품에서 처음으로 진짜 안식처를 찾은 기분이었다. 며칠 뒤, 현우는 제주에서 사채업자들과 맞닥뜨릴 사람을 알아봤다. 그는 지은과 수진을 데리고 한적한 해변 근처 창고로 향했다.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건 덩치 큰 남자 셋이었다. 그중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입을 열었다. 김지은, 내가 그 돈 많은 노인네한테 받은 5억이 있다며?
그걸로 박수진 빚 갚아. 안 그러면 그는 말을 끝맺지 않고 손에 든 쇠막대기를 바닥에 콱 내려쳤다. 지은은 겁에 질렸지만 현우가 앞으로 나섰다. 돈은 그녀 거예요. 법적으로도 문제없다고 판결 났고요. 건드리면 경찰 부를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다. 사채업자는 코웃음을 치며 다가왔다. 경찰. 제주에서 우리를 막을 경찰이 어딨어. 순간 창고 문이 벌컥 열리며 경찰 제복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다. 여기 있지. 그는 현우의 사촌, 제주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이태준이었다. 현우가 미리 손을 써둔 것이었다. 사채업자들은 당황하며 물러섰고 태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불법 채권 추심 혐의로 체포할 테니 얌전히 따라와. 그들은 욕설을 내뱉으며 끌려갔다. 수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고마워, 지은아. 현우 씨. 위기가 지나간 후 지은은 수진과 깊은 대화를 나눴다. 언니, 나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다. 그녀는 빚을 갚기 위해 제주에서 일자리를 찾기로 했다. 지은은 민호가 남긴 돈 일부를 수진에게 건넸다. 이건 언니 새 출발하는 데 써요. 나머진 내가 잘 쓸게요.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지은을 끌어안았다. 두 사람의 관계는 상처로 얼룩졌지만 치유의 첫걸음을 뗐다. 그 사건 이후 지은과 현우의 삶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현우는 지은에게 제주 시내에서 작은 카페를 열자고 제안했다. 내 요리 솜씨면 충분해. 우리 같이 해보자. 지은은 망설였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마음이 움직였다. 두 사람은 민호의 돈으로 오래된 건물을 매입해 카페를 꾸몄다. 바람의 쉼터라는 이름의 그곳은 제주 바다를 바라보는 테라스와 따뜻한 인테리어로 금세 사람들의 발길을 끌었다. 지은은 주방에서 손님들에게 음식을 내고 현우는 커피를 내리며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나 평화는 또다시 시험에 들었다. 어느 날 카페에 낯선 여자가 찾아왔다. 그녀는 민호의 딸 최은영이었다. 재훈과 달리 그녀는 차분한 태도로 지은을 마주했다. 김지은 씨, 아버지 때문에 고생 많았죠. 저는 돈을 돌려달라거나 하지 않을게요. 그냥 아버지가 왜 당신을 그렇게 아꼈는지 알고 싶어요. 지은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는 은영을 테라스에 앉히고 차 한 잔을 건넸다. 할아버지는 외로우셨어요. 저는 그저 곁에 있었을 뿐이에요. 좋은 기억만은 아니지만 나쁘게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은영은 지은의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가 그런 마음이었다면? 이해할게요. 당신이 새 삶을 사는 걸 보니 다행이에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카페를 떠났다. 그 만남은 지은에게 뜻밖의 해방감을 주었다. 민호의 가족과의 마지막 연결고리가 끊어진 느낌이었다. 카페는 날이 갈수록 번창했다. 지은은 요리뿐 아니라 제주 특산물을 활용한 메뉴를 개발하며 손님들의 사랑을 받았다. 현우와 함께 일하는 매일이 그녀에게는 작은 행복이었다. 어느 날 저녁, 손님들이 모두 떠난 후 두 사람은 테라스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다. 현우 씨, 내가 여기까지 올 수 당신 덕이에요. 지은이 나지막이 말했다. 현우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아니야, 내가 강했기 때문이야. 앞으로도 같이 가자. 달빛 아래 파도 소리가 두 사람의 미래를 축복하듯 잔잔하게 울렸다. 시간이 흘러 지은은 제주에서 완전히 뿌리를 내렸다. 카페는 지역 명소가 되었고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자신만의 삶을 꾸려갔다. 어느 날 한 손님이 카페에 들어와 물었다. 사장님, 여기 이름이 왜 바람의 쉼터예요? 지은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바람처럼 힘든 시간을 지나 여기서 쉬어가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녀의 눈빛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단단한 희망이 깃들어 있었다. 제주도의 바람은 여전히 불었지만 이제 그녀를 쓰러뜨릴 수 없었다. 제주도의 바람이 점점 차가워지며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바람의 쉼터는 여전히 손님들로 북적였고 김지은과 이현우는 카페를 운영하며 점점 더 가까워졌다. 두 사람은 이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다. 어느 날 손님들이 모두 떠난 늦은 저녁, 지은은 카페 문을 잠갔다. 현우는 주방에서 마지막 설거지를 마치고 나와 그녀를 바라봤다. 오늘 좀 힘들었지? 얼굴이 피곤해 보여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지은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 근데 당신이 있어서 괜찮아요. 현우가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지은은 그 온기에 끌리듯 몸을 살짝 기댔다. 고마워, 지은아. 당신이 있어서 나도 힘이 나. 그의 눈빛이 깊어졌고 지은은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테라스로 나가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나란히 섰다. 달빛이 바다 위를 비추며 은빛길을 만들었다. 그 순간 현우가 지은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우리 앞으로도 같이 가자. 지은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고 그의 눈에서 진심을 읽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제주에 큰 폭설이 내렸다. 눈이 쌓이며 카페는 이례적으로 한산해졌다. 지은과 현우는 손님이 없자 문을 일찍 닫고 카페 안에서 난로를 피웠다. 불꽃이 탁탁 튀며 따뜻한 기운이 방 안을 채웠다. 지은은 집에서 입던 얇은 회색 스웨터를 걸치고 있었다. 그 옷은 몸에 착 달라붙어 그녀의 곡선미를 은연중에 드러냈다. 소매는 살짝 짧아서 손목이 드러났고 목선이 깊게 파여 어깨와 쇄골이 부드럽게 보였다. 현우는 그녀가 커피를 내리는 모습을 보며 눈을 떼지 못했다. 지은아, 그 옷 예쁘네.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지은은 살짝 놀라며 웃었다. 이거 그냥 편해서 입은 건데. 그녀가 고개를 돌리자 현우가 가까이 다가왔다. 난로의 열기와 그의 숨결이 섞이며 공기가 묘하게 뜨거워졌다. 당신 진짜 예뻐해. 현우가 속삭이듯 말하며 그녀의 턱을 살짝 들어 올렸다. 지은은 그의 손길에 숨을 멈췄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현우가 천천히 고개를 숙여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췄다. 처음엔 부드럽고 조심스러웠던 키스가 점점 깊어지며 뜨거운 열기로 변했다. 지은은 그의 목을 감싸며 그 열정에 응했고 두 사람의 숨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현우의 손이 지은의 허리를 감아 끌어당겼고 그녀의 얇은 스웨터 아래로 그의 손끝이 스쳤다. 지은은 그 따뜻한 감촉에 몸이 살짝 떨렸다. 키스는 점점 더 강렬해졌고 두 사람의 입술이 서로를 탐닉하듯 얽혔다. 현우가 그녀를 난로 옆 소파로 이끌며 조심스럽게 눕혔다. 지은의 머리카락이 소파 위로 흩어졌고 그녀의 눈빛은 혼란과 설렘으로 반짝였다. 현우 씨, 그녀가 그의 이름을 부르자 현우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 나 믿어. 그의 손이 그녀의 스웨터를 살짝 들어 올리며 배를 스쳤고 지은은 그 감각에 숨을 삼켰다.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점점 더 가까워졌다. 현우의 입술이 그녀의 목선을 따라 내려가자 지은은 저도 모르게 작게 신음을 내뱉었다. 난로의 불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드리웠고 그 그림자는 점점 더 하나가 되어갔다. 지은은 그의 어깨를 꽉 잡으며 그 순간에 완전히 빠져들었다. 키스와 손길이 얽히며 두 사람의 경계가 무너졌다. 그날 밤, 그들은 서로를 깊이 느끼며 과거의 상처를 잊고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냈다. 숨이 가빠질 때까지 이어진 그 뜨거운 순간은 지은에게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의 온기를 선사했다. 다음 날 아침, 눈이 그친 제주도는 고요했다. 지은은 현우의 품에서 잠을 깼고
그의 평온한 얼굴을 보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카페 문이 거칠게 열리며 낯선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최재훈이었다. 민호의 아들인 재훈은 소송에서 졌음에도 분을 사귀지 못한 듯 보였다. 김지은, 너 잘난 척 그만해. 그 돈, 내가 끝까지 뺏을 거야. 그의 눈빛은 증오로 가득했다. 현우가 재빨리 지은 앞을 막아섰다.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마세요. 법적으로 끝난 일이에요. 재훈은 이를 갈며 말했다. 법. 웃기지 마. 너희 둘이 뭐라도 되는 줄 알아.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현우의 사촌 이태준이 다시 나타났다. 또 문제 일으키러 왔나? 이번엔 그냥 안 넘어갈 거야. 태준이 단호하게 경고하자 재훈은 주먹을 쥐었다가 결국 물러섰다. 두고 봐이 그는 문을 쾅 닫고 사라졌다. 지은은 현우의 손을 잡으며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괜찮아요. 내가 지켜줄게. 현우의 목소리에 지은은 안도했다. 그 사건 이후 지은과 현우는 더 단단해졌다. 카페는 겨울철에도 손님들로 북적였고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제주에서의 삶을 이어갔다. 어느 날 지은은 현우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 당신이랑 같이 있으면 정말 행복해요. 근데 또 실수하면 어쩌지 걱정돼요. 현우는 그녀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실수는 누구나 해. 중요한 건 우리가 같이 극복하는 거야. 이 그의 말에 지은은 눈물을 삼켰다. 봄이 오며 제주도는 꽃으로 물들었다. 바람의 쉼터는 지역 축제에 참여하며 더 유명해졌다. 지은은 현우와 함께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손님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넸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테라스에서 꽃바람을 맞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현우 씨, 우리 결혼할까요? 지은의 갑작스러운 말에 현우가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진심이야? 응, 진심이야. 지은이 웃으며 대답하자 현우가 그녀를 와락 끌어안았다. 나도 그 말 기다렸어. 제주도의 봄바람이 두 사람의 약속을 실어 하늘로 날렸다. 지은은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의 앞에는 현우와 함께하는 밝은 미래만이 펼쳐져 있었다. 제주도의 봄은 꽃과 함께 따뜻한 바람을 몰고 왔다. 김지은과 이현우는 바람의 쉼터를 운영하며 결혼을 약속한 뒤 더 바빠졌다. 카페는 이제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두 사람의 꿈이 담긴 공간이 되었다. 지은은 매일 아침 꽃시장에서 가져온 유채꽃으로 테이블을 장식했고 현우는 손님들에게 제주 전통차를 소개하며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은 손발이 척척 맞았고 손님들은 그들의 조화로운 모습을 보며 정말 잘 어울리는 커플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지은은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과거의 상처는 점점 희미해졌고 현우와의 시간이 그녀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갔다. 그러나 행복은 늘 시련과 함께 찾아왔다. 어느 날 카페에 낯선 여자가 찾아왔다. 그녀는 박수진의 친구라며 자신을 이소연이라고 소개했다. 수진이가 너한테 꼭 전해달라고 부탁했어. 그녀가 제주를 떠난 뒤로 힘들어하고 있어. 소연의 말에 지은은 불안한 예감을 느꼈다. 무슨 일이에요? 언니가 괜찮은 거죠? 소연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빚쟁이들이 또 그녀를 찾아갔어. 내가 준 돈으로 새 출발하려 했는데 그들이 더 큰 이자를 요구하면서 협박하고 있어. 지은은 머리가 어지러웠다. 수진을 도운 게 오히려 그녀를 더 위험하게 만든 걸까? 그녀는 현우에게 달려가 상황을 설명했다. 현우 씨, 나 언니 때문에 너무 걱정돼요. 내가 잘못한 걸까요? 현우는 지은의 손을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 잘못이 아니야. 우리 같이 해결할 방법 찾아보자. 그는 곧장 사촌 이태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태준은 경찰로서 수진의 상황을 조사하기로 약속했다. 며칠 뒤 태준이 카페로 찾아왔다.
수진이 서울에서 사채업자들한테 쫓기고 있어? 제주로 돌아오라고 설득했는데 그녀가 겁에 질려서 못 움직이고 있대. 지은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가 가야겠어요. 언니를 데려와야 해요. 현우가 고개를 저었다. 위험해. 나랑 같이 가자. 두 사람은 즉시 서울행 비행기를 예약했다. 서울에 도착한 날, 날씨는 흐리고 비가 내리고 있었다. 지은과 현우는 소연이 알려준 수진의 은신처로 향했다. 낡은 아파트 골목에 숨어있던 수진은 문을 열자마자 지은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다. 지은아, 미안해. 나 때문에. 또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부들부들 떨렸다. 지은은 수진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언니. 우리 같이 돌아가요. 하지만 그 순간 문이 쾅 열리며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들이닥쳤다. 박수진, 돈 내놔. 내 사촌까지 끌고 왔냐? 그들의 눈빛은 위협적이었다. 현우가 재빨리 지은과 수진을 뒤로 밀치며 앞으로 나섰다. 여기서 나가. 경찰 오고 있어? 현우의 말대로 태준이 곧 경찰들과 함께 도착했다. 짧은 소란이 끝난 뒤 사채업자들은 체포되었고 수진은 무사히 구출되었다. 제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수진은 지은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너한테 너무 미안해. 내가 너 인생 망칠 뻔했네.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언니가 살아있으면 됐어요. 이제 새로 시작해요. 현우는 두 사람의 대화를 말없이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그는 지은의 강인함에 새삼 감탄했다. 제주로 돌아온 뒤 수진은 카페에서 일손을 돕기 시작했다. 그녀는 손님들에게 밝게 인사하며 점차 자신감을 되찾아갔다. 지은은 수진이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놓였다. 하지만 또 다른 불청객이 찾아왔다. 이번엔 최은영의 남편, 강민석이었다. 그는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거칠게 말했다. 김지은, 당신 때문에 우리 집이 엉망이야. 은영이 매일 아버지 생각에 우울해하고 있어. 지은은 당황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은영 씨랑은 잘 해결했다고 생각했는데 민석은 책상을 쾅 치며 소리쳤다. 당신이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은영이가 죄책감을 느끼잖아. 현우가 나서며 민석을 막았다. 진정하세요. 여기서 소란 피우면 안 됩니다. 민석은 현우를 노려보며 말했다. 너희 둘이 잘난 척하는 꼴 보기 싫어. 그 돈 돌려줘. 지은은 가슴이 뛰었다. 민호의 돈은 이제 그녀의 새 삶의 일부였고 그걸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 돈은 할아버지가 제게 준 거예요. 법적으로도 인정받았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민석은 이를 악물고 돌아섰다. 이건 끝난 게 아니야. 그날 밤 지은은 현우와 테라스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한참 동안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다 입을 열었다. 현우 씨, 나 계속 이런 일에 휘말리면 어쩌죠? 당신까지 위험해질까 봐 무서워요. 현우는 그녀의 손을 꼭 쥐며 말했다. 나도 무섭긴 해. 근데 당신이랑 같이라면 뭐든 이겨낼 수 있어. 그의 눈빛에 지은은 눈물이 맺혔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차가운 밤 공기를 이겨냈다. 그 순간 지은은 현우와의 미래가 그녀를 지탱해줄 유일한 힘이란 걸 깨달았다. 며칠 뒤 카페에서 작은 결혼식이 열렸다. 손님들 대신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된 소박한 자리였다. 지은은 하얀 원피스를 입고 유채꽃 부케를 들었다. 현우는 수수한 정장을 입고 그녀를 기다렸다. 수진은 눈물을 닦으며 지은의 손을 잡았다. 너 정말 예쁘다. 행복해야 해. 이태준과 소연도 축하 인사를 건넸다. 민석이나 재훈은 나타나지 않았다. 결혼식은 조용히 끝났고 두 사람은 카페 문을 잠갔다. 손님들이 떠난 텅 빈 공간에서 지은은 현우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우리 진짜 시작이죠. 현우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진짜 시작이야. 그날 밤, 두 사람은 카페 위층에 마련된 작은 신혼 공간에서 첫날을 보냈다. 지은은 얇은 실크 잠옷을 입고 침대에 앉아 있었다. 그 옷은 그녀의 몸을 부드럽게 감싸며 곡선을 드러냈다. 현우는 문을 잠그고 다가와 그녀 옆에 앉았다. 긴장돼 그가 속삭였다. 지은은 살짝 웃으며 말했다. 조금. 근데 당신이라서 괜찮아요. 현우가 그녀의 손을 잡고 입을 맞췄다. 그의 입술이 천천히 그녀의 손목을 지나 목선으로 옮겨갔다. 지은은 그의 숨결에 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현우가 그녀를 부드럽게 침대에 눕혔다. 키스는 점점 깊어졌고 그들의 손길은 서로를 탐닉하듯 얽혔다. 지은의 얇은 잠옷이 살짝 미끄러져 어깨가 드러났고 현우의 손이 그 부드러운 피부를 스쳤다. 두 사람의 숨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고 그 순간은 사랑과 열정으로 가득 찼다. 지은은 현우의 품에서 과거의 모든 두려움을 잊었다. 그들의 밤은 뜨겁고도 부드러운 약속으로 이어졌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현우의 품에서 눈을 떴다. 창밖으로 보이는 제주바다는 잔잔했고 그녀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카페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최재훈이었다. 김지은, 결혼 축하해. 근데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너희 카페, 내가 망하게 할 거야.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지은은 전화를 끊고 현우에게 달려갔다. 재훈이 또 시작했어요. 우리 어떻게 해요? 현우는 침착하게 말했다. 겁낼 필요 없어. 우리가 같이 이겨낼 거야.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다가올 싸움을 준비했다. 제주도의 바람은 여전히 불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폭풍보다 강했다. 최재훈의 위협적인 전화가 김지은과 이현우의 신혼생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지은은 불안에 떨며 현우를 바라봤고 현우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그가 뭘 하든 우리가 지켜낼 거야. 바람의 쉼터는 우리 꿈이잖아. 하지만 재훈의 복수는 단순한 협박으로 끝나지 않았다. 며칠 뒤 카페 앞에 낯선 남자들이 나타나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겁을 주었다. 여기 커피 맛없어요. 다신 오지 마세요. 그들은 재훈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고 카페는 급격히 한산해졌다. 지은은 창밖을 보며 눈물을 삼켰다. 현우 씨, 우리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죠? 현우는 이를 악물고 태준에게 연락했다. 재훈이 사람 보내서 카페 망치고 있어? 도와줘와 태준은 즉시 경찰을 파견했지만 재훈은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갔다. 그는 직접 나서지 않고 부하들을 이용해 괴롭힘을 이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카페에 불미스러운 소문이 퍼졌다. 저기 사장, 부자 노인네랑 이상한 관계였다던데 손님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커졌고 지은의 과거가 다시 그녀를 덮쳤다. 지은은 주방에 숨어 울음을 터뜨렸다.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민호 할아버지랑 얽히지만 않았어도 현우가 다가와 그녀를 끌어안았다. 당신 탓 아니야. 우리가 같이 이겨낼 거야. 재훈의 공격은 점점 치밀해졌다. 그는 지역 상인들에게 압력을 넣어 바람의 쉼터와 거래를 끊게 만들었다. 카페에 필요한 재료 공급이 끊기자 지은과 현우는 직접 제주 시내를 돌아다니며 대안을 찾았다. 하지만 어디를 가든 문은 닫혀 있었다. 최재훈이 손댔어요. 미안하지만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상인들의 냉담한 대답에 지은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어느 날 밤 카페에 벽돌이 날아와 창문을 깨뜨렸다. 유리 파편이 바닥에 흩어졌고 지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현우 씨, 우리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현우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절대 안 돼. 이건 우리 삶이야. 위기는 극에 달했다. 재훈은 카페를 무너뜨리기 위해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그는 제주 지역 신문에 지은의 과거를 과장한 기사를 실었다. 민호의 유산을 둘러싼 추악한 거래라는 제목 아래 지은이 노인을 이용해 돈을 챙겼다는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기사가 나간 날 카페는 텅 비었다. 손님 대신 비난의 댓글이 온라인에 쏟아졌다. 지은은 더 이상 버틸 힘을 잃었다. 현우 씨, 나 이제 지쳤어요. 그녀가 흐느끼자 현우는 그녀를 끌어안고 말했다. 조금만 더 버텨. 내가 방법 찾아볼게. 현우는 태준과 함께 재훈의 약점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재훈이 불법적으로 사채업자들과 연루되어 있다는 증거를 찾아냈다. 태준이 경찰 수사를 밀어붙이자 재훈의 부하들이 하나둘 체포되었다. 재훈은 점점 궁지에 몰렸다. 그러던 중 뜻밖의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다. 최은영이 카페로 찾아왔다. 지은 씨, 나도 남편 때문에 힘들었어요. 민석이랑 같이 당신을 괴롭힌 거 사과할게요. 재훈도 맞고 싶어요. 은영은 지은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재훈의 불법 행위를 폭로하는 증언을 법정에 제출하기로 했다. 법정 싸움이 시작되었다. 재훈은 끝까지 발악했지만 은영의 증언과 태준이 모은 증거 앞에서 무너졌다. 그는 불법 채권 추심과 협박 혐의로 구속되었다. 신문은 이번엔 재훈의 추악한 행적을 보도하며 지은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았다. 김지은, 억울한 피해자였다는 기사가 실리자 손님들이 다시 카페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지은은 현우와 함께 깨진 창문을 수리하며 눈물을 닦았다. 다 끝난 걸까요? 현우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응, 이제 끝났어. 폭풍이 지나간 뒤 바람의 쉼터는 다시 제자리를 찾았다. 손님들은 지은과 현우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의 강인함에 감탄했다. 수진도 카페에서 안정적으로 일하며 새 삶을 꾸려갔다. 어느 날 은영이 다시 카페를 방문했다. 지은 씨, 우리 아버지가 당신을 아꼈던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지은은 은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저도 많이 배웠어요. 고마워요. 은영 씨.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며 미소를 나눴다. 시간이 흘러 지은과 현우는 첫 아이를 낳았다. 작은 아기 손을 잡은 지은은 현우를 보며 말했다.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됐네요. 현우가 아기를 품에 안고 대답했다. 당신이 있어서 가능했어. 카페는 여전히 제주 바닷가에 자리 잡고 있었고 유채꽃이 만발한 봄날 손님들은 테라스에서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바라봤다. 어느 저녁 지은은 현우와 함께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요? 현우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당신은 그럴 자격 있어? 우리 모두 그래? 제주도의 바람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을 흔들지 않았다. 바람의 쉼터는 단순한 카페가 아니라 고난을 이겨낸 사랑과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지은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현우와 함께 아이를 키우며 평화로운 날들을 보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지은에게 물었다. 사장님, 여기서 제일 기억에 남는 순간이 뭐예요? 지은은 잠시 생각하다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폭풍 속에서도 서로를 지켜준 순간들이요. 그게 저희를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이제 흔들림 없는 평온이 깃들어 있었다. 제주 바다는 그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품으며 끝없이 펼쳐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이야기가 끝에 다다랐습니다. 저희가 알 수 있도록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시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이제 여러분께 잠시 작별 인사를 드릴게요. 다음 프로그램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